매일같이 다이어트 결심을 하지만 고된 하루의 끝에 찾아오는 야식의 유혹은 뿌리치기가 힘들죠. 쫄깃쫄깃해. 맛있나? 밤만 되면 왜 이렇게 식욕이 폭발하는 걸까요? 프로젝트에 고민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나이 60 김미자입니다. 요즘 이 뱃살 때문에 고민이 너무 많아요. 제가 다이어트 한다고 하는데 살이 왜 이렇게 안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문제 해결에 앞서 원인을 찾아보죠. 대체 다이어트 실패 이유가 뭔지 김미자 씨의 일상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잠에서 깬 미자 씨가 아침마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바로 몸무게를 재는 일입니다. 어머나, 몸무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 큰일 났네. 어떡하면 좋아? 제 배 좀 보세요. 이거 어떡해요? 심각하잖아요. 누구나 비만해질 수 있지만 특히 미자 씨 같은 중년 여성들에게 비만, 특히 복부 비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인데요. 살이 찌니까 모든 게 다 힘들어요.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고 청소하기도 힘들고 어디 가려면 걸어 다니는데도 숨차고. 살이 찌기 전에는 특별히 아픈 곳도 없었답니다. 그런데 살이 찌면서 두통과 어지럼증이 심해지더니 뇌혈관까지 문제가 생겼다네요. 제가 살을 좀 빼보려고 산에도 다니고 헬스장도 다니고 하니까 한 5kg 정도는 빠졌어요. 한 5kg 빠지면 한 10kg가 찌는 것 같고 또 뭐 한 3kg가 빠지면 한 7kg가 찌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좀 요요가 많이 오더라고요. 살을 급히 뺀 만큼 빠르게 다시 불어났다는 살. 반복되는 요요 현상으로 몇 년째 살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요. 아 힘들어. 아유 땀 나는 거 좀 봐. 운동량에 비해 좀처럼 살이 빠지지 않아서 요새는 작정하고 굶을 때도 많다네요. 아 힘들어. 어머 열심히 했는데 5분밖에 안 됐네. 아우 땀 좀 봐. 아우 힘들어. 밥도 안 먹었더니 힘들어 죽겠네. 아이고 힘들어. 아우 힘들어. 많이 움직여야 하는데 굶으면 기운이 없으니 답답하다는 미자 씨. 이런 다이어트는 안 돼요. 네. 왜냐면 일단 뭐 무조건 굶는다 아니면 적게 먹는다 이런 상태가 되면은 일시적으로 체중이 주는 느낌은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체지방이 빠지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몸속에 수분이나 근육이 빠지는 거라고 봐야 돼요. 이렇게 되면 근육이 줄어드니까 기초대사량이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조금만 먹어도 또 살이 찌는 그런 체질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럴 때 결국 만약에 굶다가 다시 먹는 양이 늘어났다. 살이 더 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날 오후 미자 씨가 일터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6년째 노래방을 운영 중이라는데요. 아 힘들다. 아휴. 낮에는 청소하고 나면 손님이 거의 없으니까 움직일 일이 거의 없어요. 정말로 몇 시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별다른 미동이 없습니다. 커피는 한 잔 먹어야지. 식사는 또 거르고 달콤한 믹스커피 한 잔으로 출출한 속을 달래보는 미자 씨인데요.
맛있다. 지켜보니 딱 뭘 먹지도 않는 것 같은데 왜 살이 찌는 건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퇴근 후 식사 준비에 나선 미자 씨. 메뉴는 얼큰한 부대찌개인데요. 이제야 제대로 된 끼니를 챙기는 것 같네요. 반찬은 많이 필요하지 않고요. 국하고 찌개만 있으면 한 그릇 뚝딱이에요. 한국인은 밥심이잖아요. 면까지 넣어서 푸짐하게 끓인 부대찌개에 미자 씨가 좋아하는 밥 한 공기를 야무지게 말아서 먹는데요. 종일 굶었다가 먹으니 금세 한 그릇 뚝딱 비워냈습니다. 아우 잘 먹었다. 아우 배불러. 사실 오늘 고작 한 끼 먹은 건데 야속하게도 한껏 부풀어 오른 뱃살. 저는 이렇게 남들보다 많이 먹는 편은 아니에요. 군것질도 잘 안 하고 밥만 먹는데도 이렇게 살이 찌는지 모르겠어요. 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요? 대체로 우리 한식은 탄수화물 비중이 좀 높은 편인데 김미자 씨는 특히 좀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탄수화물은 남아돌면 모두 다 체지방으로 변환이 될 수가 있으니까 지방이 몸에 계속 쉽게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탄수화물의 과잉 섭취가 비만을 부를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이번엔 100세 프로젝트에 고민을 전해온 두 번째 의뢰인 김선정 씨의 일상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잠 깬다. 매일 아침을 이렇게 빵으로 시작한다는 선정 씨. 탄수화물을 그저 좋아하는 것을 넘어 중독된 게 아닐까 스스로 의심할 정도라고 합니다. 달달한 초코빵이랑 커피 딱 마시면 잠도 확 깨면서 이렇게 하루를 개운하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뭔가 제 입안에 달달함이 있으니까 기분도 좋고. 달콤한 빵과 함께 기분 좋은 컨디션으로 집안 청소를 시작한 그녀. 초코 과자 한 입으로 마무리를 하더니 빨래를 개다가도 호떡 챙기랴 빨래 챙기랴 아유 손이 바쁘네요. 몸이 쉴 때도 입은 쉬질 않죠. 많이 먹는 건 아니어도 끊임없이 간식을 찾는 모습입니다. 이게 당 떨어질 때 기운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같이. 그럴 때 이제 초코 과자나 빵 같은 거 딱 먹으면 또 기운이 나요. 그래서 그럴 때 하나씩 먹곤 하죠. 습관이 무서운 건 그 결과가 그대로 몸무게로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어느덧 90kg에 육박한 몸무게. 그런데 진짜 심각한 건 따로 있습니다. 나름 그래도 키가 있으니까 저도 골고루 뛸 줄 알았는데 40대 중반이 되니까 이 배가 요게 내장 지방 거의 복부 지방이 장난이 아니네요. 예전엔 이 정도로 심각하진 않았다는데 살을 뺐다가도 다시 찌는 요요 현상이 반복되면서 결국 인생 최대 몸무게를 찍었다는 그녀. 30대 초반쯤에 한 58kg까지 뺐다가 다시 30대 한 중반 되니까 그때 한 68kg까지 또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마음 먹고 다시 결혼하기 전에 또 한 62kg까지 뺐어요. 선정 씨는 원래 170cm의 큰 키에도 몸무게 50kg대의 날씬한 몸매였는데요. 그 증거물로 보여줄 게 있다네요. 날씬했을 때 입었던 옷이에요. 네. 지금은 그림의 떡이 된 옷. 또 입어볼게요. 네. 이것만 진짜 맞아도 잠깐만요. 잠깐만. 천 찢어지면 안 되는데. 잠깐만.
여기 지금 엄청 쪼여요. 근데 왜 갖고 계신 거예요? 이 옷을? 아니, 잠깐만요. 이거 보면서 이제 동기부여가 되려고 나도 리즈 시절이 있었다 생각하면서 열심히 빼서 또 입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 거죠. 대체 어떻게 해야 이 옷을 다시 입을 날이 올까요? 그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 영애띠 고생했어. 안 힘들었어? 남편분도 풍채가 남다른데요. 보시다시피 저도 저지만 신랑도 살을 많이 빼야 되는 지금 상황이라 저희 둘 다 건강을 위해서라도 살을 빼야 돼요. 결혼하고 한 25에서 한 30kg 정도 찐 것 같습니다. 이게 불과 3년 전의 모습인데 먹성마저 찰떡궁합, 살도 같이 찌게 됐답니다. 자기야. 응. 뭐 시켜 먹을까? 배고파? 아, 그럼 나 떡볶이. 그거 갖고 되겠어? 그럼 뭐 먹고 싶어? 치킨. 치킨? 치킨 있어야지. 2개 다 시킬까? 오케이. 오케이. 진짜 시킨다. 왔어? 오. 맛있겠다. 사실 더 시키고 싶은데. 제가 절제한 거예요. 절제한 거예요. 왜냐면 또 너무 많이 시키면은 더 불어나니까. 응. 매일같이 다이어트 결심을 하지만 고된 하루의 끝에 찾아오는 야식의 유혹은 뿌리치기가 힘들죠. 쫄깃쫄깃해. 맛있나? 밤만 되면 왜 이렇게 식욕이 폭발하는 걸까요? 잘 먹었다. 배불러. 다 먹었다. 아니 진짜 좀만 참으려고 해도 이게 쉽지가 않네요. 탄수화물 제대로 이렇게 먹으면은 살로 갈 텐데 그런 걱정은 하면서 먹고 나면은 후회는 하긴 해요. 근데 탄수화물을 끊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입이 자꾸 부르니까. 이 정도면 근데 탄수화물 중독인가요? 탄수화물 중독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충분하게 섭취를 했는데도 계속해서 고당질을 먹고 싶어 하는, 그 욕구가 줄지 못하고 억제하지 못하는 그런 증상을 말하는 겁니다. 혹시 나도 탄수화물 중독이 아닐까 의심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자가 진단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있거든요. 아침에 빵을 주로 먹나요? 오후 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배고픈가요? 밥 먹는 게 귀찮을 때가 있나요? 주위에 늘 과자 같은 간식이 있나요? 방금 밥 먹고도 허기지나요? 3개만 해당돼도 탄수화물 중독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부의 결과는 7개 이상에 해당돼 탄수화물 중독을 의심해 봐야 하는 상황. 그런데 탄수화물은 대체 왜 중독되는 걸까요?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도파민이 분비돼 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다른 중독자들이 느끼는 호르몬 구조와 같아서 더 강한 자극을 위해 점점 더 많은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탄수화물 중독이 무서운 이유는 뭘까요? 탄수화물 중독을 부르는 주범, 그러니까 빵, 과자, 면, 이렇게 정제된 탄수화물은요, 소장에서 빠르게 흡수가 돼서 혈당을 널뛰게 만드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러면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을 과다 분비하게 되니까 췌장이 혹사당하고 나중에는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 속에 당이 많아지게 된다는 것은 결국 지방으로 쌓여서 비만을 부르게 되고, 그러면 당뇨병, 심혈관계질환, 뇌혈관계질환 이런 질병들의 위험이 커지는 그런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부부도 급격히 살이 찐 뒤 혈당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는데요. 식후 2시간 혈당 수치가 전당뇨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당뇨는 여러 가지 합병증도 있기 때문에 심각하잖아요. 아니 아직 50도 안 됐는데 전당뇨라니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무너진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다이어트가 필요한 부부. 일부러 시간을 내서 함께 운동에 나섰습니다. 조금 더 괜찮아요? 살이 찌다 보니까 마음 먹어야 돼 싶어서 한 달 전부터 이렇게 종종 다이어트 하려고 나와서 걷고 있어요. 같이. 네. 자, 컴온. 오케이. 살을 빼려고 이렇게 나름대로 노력하는 부부. 그런데 생각만큼 살이 잘 안 빠져서 그게 또 고민이라는데요. 예전에는 제가 잘 빠졌어요. 뭐 맘만 먹으면 5kg, 10kg 빼는 거는 이제 의지 달렸기 때문에 잘 뺐는데 그렇게 빼고 나면 또 쉽게 요요가 와요. 찌는 건 진짜 쉽게 찌는데 빼는 게 너무 이제 다이어트 해보신 분들 알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이게 곤욕이에요. 도대체 왜 다이어트는 끝이 없는 평생의 숙제가 된 걸까요?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의 95%는 2년 내에 요요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이 정말 다이어트 때문에 고민이 많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네네. 어느 정도예요 지금 고민이? 먹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일단은 이 식욕 억제가 안 돼요. 다이어트를 결심해도 이 식욕 억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 의지가 이렇게 약한가? 막 스스로도 막 자괴감도 들고 고통스러워요. 식욕을 조절하지 못하는 게 꼭 본인의 의지탄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럼 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게 호르몬 때문일 수도 있어요. 호르몬 때문일 수도 있어요. 호르몬이요?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지방에서 렙틴이라는 호르몬을 분비를 해요. 이 렙틴이 뭘 하는 거냐면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런데 내가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쪄서 지방이 많아지면 렙틴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식욕 조절이 더 잘 되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는 렙틴 호르몬이 식욕 조절을 하는 기능을 잃어버려요. 이걸 우리가 렙틴 저항성이라고 부르는데 이 상태가 되면 음식을 먹어도 결국 식욕 조절이 안 되니까 계속 포만감을 못 느껴서 더 먹게 된다. 과식하게 되는구나.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과식하고 폭식하고 그럼 또 지방이 쌓이고 렙틴 호르몬은 더 고장 나게 되고 식욕 조절 안 되고 또 과식하고 폭식하고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 악순환의 결과인 거예요? 그렇죠. 자기야. 근데 과식을 하게 되니까 좀 창피하긴 하지만 지금 장에도 문제가 오더라고요. 장 트러블 때문에 네. 뭐 집에서는 괜찮은데 밖에 나가서 곤욕을 치른 일이 좀 난감했던 일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장 건강이 나빠지잖아요. 그럼 또 그것 때문에 요요가 오고요. 그것 때문에 다이어트에 실패할 수가 있어요. 장 건강 때문에요? 네. 아니 장이랑 다이어트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우리 보통 유해균, 유익균 들어봤어요.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원래 이 유해균하고 유익균이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만약에 몸속에 유해균이 너무 많아진다.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지방이 자꾸 쌓이고요. 지방 분해가 잘 안 되는 체질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쁜 유해균들을 비만세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비만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유해균이 장 속에 더 많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살을 빼도 자꾸 요요가 오는 게 그럼 결국엔 장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는 거네요. 맞아요. 이 유해균들의 일부는요. 살이 쪘을 대로 계속 돌아가려는 그때를 기억하고 그때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유해균들이 많으면 결국 다이어트에 실패하게 되고 요요가 자꾸 올 수 있는 그런 체질이 될 수 있는 거죠. 다이어트도 잘하고 요요가 오지 않게 유지하려면 장 건강도 잘 챙겨야겠어요. 정답! 아, 네. 세계보건기구는 비만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죠. 김미자 씨와 김선정 씨의 경우 비만이 대사질환으로 이어진 터라 현재 몸 상태가 정확히 어떤지 병원을 찾아 검사를 진행해 봤는데요.
검사 결과 김선정 씨는 체지방률이 비만에 해당하고 당뇨 전 단계로 확인. 김미자 씨는 복부 비만에 당뇨로 나타났습니다. 김미자님, 김선정님 둘 다 검사 결과 비만으로 나왔습니다. 비만으로 인해 여러 가지 만성질환에 의한 합병증들이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비만 관리가 시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 결과를 받아들고 심란해진 두 사람. 어떻게 해야 지긋지긋한 살과의 전쟁을 끝낼 수 있을까요? 여기 평생 다이어트 고민은 없었을 듯한 늘씬한 몸매의 소유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살을 무려 20kg이나 뺐다네요. 비결이 뭔지 백세주치의가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20kg 감량한 네. 안소희님 맞으세요? 네, 20kg 감량한 안소희입니다. 지금 어떤 운동하고 계셨던 거예요? 필라테스를 하고 있었어요. 이 필라테스라는 운동이 코어 근육을 강화시켜서 전신 근력이 되게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다이어트 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아니 근데 지금 다이어트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네. 이미 뭐 충분히 날씬해 보이는데 뭐 이렇게 다이어트를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제가 과거에 좀 살이 많이 쪘었던 적이 있어서 네. 얼마나 쪘었는데요? 80kg요. 80kg. 네, 80kg. 저도 믿기지 않는데 80kg였었어요. 네. 그저 정신없이 애들 키우다 보니 운동할 시간은 없고 스트레스를 과식으로 풀었을 뿐인데 무섭게 살이 쪘답니다. 살이 많이 찌다 보니까 몸이 여기저기 너무 많이 아픈 거예요. 어느 날은 막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막 집중이 안 되고 어지럽고 그랬는데 빈혈 증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좀 질병들이 비만과 함께 저한테 찾아왔던 것 같아요. 갑상샘에서 종양이 발견돼 마음고생도 많았다는데요. 제가 열심히 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제가 식단을 조절하고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생활 습관으로 될 것 같아서 제가 변해야 애들도 이런 병을 물려받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제일 컸고요. 아이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엄마가 되고 싶어서 제가 살을 빼기로 마음을 먹었죠. 마침내 20kg 감량에 성공. 소희 씨도 과거엔 탄수화물 중독 수준이었다니 다이어트 성공 비결이 더 궁금합니다. 20kg을 뺀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5년 정도에 거쳐서 뺐어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좀 천천히 빼셨네요. 네, 처음에는 살을 빼고 싶은 욕심에 막 굶으면서 급하게 뺐더니 네. 또 금방 요요가 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아니겠다 싶어서 천천히 살이 찌지 않는 체질로 바꾸려고 노력하면서 유지를 해왔던 것 같아요. 네. 얼마 동안 유지하신 거예요? 지금 10년 정도 똑같은 몸무게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유지, 네네네. 10년 유지였터. 네. 비결이 궁금한데요. 비교적 간단해요. 저 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똑같은 시간에 몸무게를 재요. 그 급진 급바라고 하거든요. 급하게 찐 살은 급하게 뺄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연휴 때 많이 먹고 한 2, 3kg 확 찌잖아요. 그걸 빨리 빼면 괜찮아요. 근데 그걸 놔두면 그게 이제 체질로 바뀌거든요. 몸무게를 매일매일 똑같은 시간에 체크해서 많이 늘어났을 때는 공복을 유지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요. 그리고 식사하기 전에 사과 반쪽을 먹는데요. 사과는 껍질채로 씹어서 먹습니다. 정말 궁금한 거.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저는 먹고 싶은 거 가리지 않고 다 잘 먹고 있는데요. 네. 특히 뭐 김치볶음밥 이런 거 자주 해 먹고 있습니다. 이건 다이어트 메뉴가 아니라 살이 찌는 메뉴인데요. 밥을 빼면 되잖아요. 밥을 뺀다? 김치볶음밥에서? 네, 밥을 빼면 됩니다. 그럼 김치볶음인데. 네, 밥 대신 다른 걸 넣을 거예요. 다른 걸 넣는다? 진짜 궁금하네. 직접 보여주겠다는데요. 김치볶음밥에서 밥을 대체하는 재료의 정체. 바로 양배추와 볶은 귀리입니다. 평소 이렇게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요. 여기에 달걀이나 두부, 닭가슴살 등을 더해 단백질은 충분히 챙겨 먹는다네요. 아니 되게
근사해 보인다. 감사합니다. 맛있어 보이는데요? 네. 흰 쌀밥을 먹으면 살이 많이 찌니까 네. 대신에 이제 정제되지 않은 귀리하고 그 다음에 양배추. 네. 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밥, 흰 쌀밥 이걸 최소한으로 하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돼요. 네.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밥 없는 김치볶음밥. 아무래도 익숙하지는 않은데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일단 씹히는 맛이 없으면 이게 밥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네. 이 귀리하고 양배추가 아주 조화롭게 네. 사각사각 씹히네요. 진짜 밥 먹듯이. 네, 맞습니다. 체질을 바꾸는 노력으로 요요를 막은 소희 씨의 세 번째 습관은 나쁜 탄수화물이라 불리는 정제 탄수화물을 건강한 재료로 바꿔 먹는 거였습니다. 정말 잘하고 있다 생각을 한 게 원래 내가 안 먹어야지 먹고 싶은데 참아야지 이러면은 오히려 그게 또 스트레스가 되잖아요. 네.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 식욕 조절이 안 돼요. 게다가 이 상태에서 지방이 더 잘 쌓이는 상태가 되거든요. 오히려 다이어트에 실패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스트레스성 폭식으로 인해서 살이 많이 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스트레스를 관리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다른 뭐 따로 방법이 있는 거예요? 네네. 제가 즐겁게 하고 있는 방법이 있는데 네. 보여드릴까요? 네.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스트레스 관리를 즐겁게 한다. 잠시 후 화려하게 변신하고 나타난 그녀. 무슨 옷이에요? 벨리 댄스 옷입니다. 벨리 댄스를 평상시에 스트레스 해소로 많이 하고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와, 진짜 멋있다. 너무 잘하시네요. 저 가끔 하는 분들 봤거든요. 네, 네. 거의 뭐 프로 아니에요? 프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막 흔들면 막 땀도 나고 기분도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풀려요. 이렇게 벨리 댄스를 해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거. 이게 다이어트 유지의 핵심이군요. 이게 골반을 이렇게 땅땅 흔드니까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고 뱃살도 많이 빠지고 장 건강에도 좋아요. 이 장 관리를 잘해야 요요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벨리 댄스로 팅팅 튕기면서 장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 벨리 댄스로 스트레스도 관리하고 네. 장 건강도 관리하고. 네, 맞습니다. 그 벨리 댄스 말고 또 장 건강을 따로 관리하는 방법이 또 있나요? 네. 유산균도 챙겨 먹고 있어요. 유산균. 과거의 스트레스를 폭식으로 풀면서 살만 찐 게 아니라 장 건강까지 무너져 고생했다는 소희 씨. 그녀가 선택한 유산균은 이거 비엔알17 유산균인데요. 이걸 먹으면 요요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먹고 있는데요. 먹고 나니까 확실히 장도 좀 편해졌어요. 이 다이어트를 하고 요요를 막는데 왜 장 건강 관리가 꼭 필요하냐면요. 우리가 장을 뭐라고 부르냐면 제2의 뇌 이렇게 부르거든요. 뇌가 하는 일이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장내에 있는 미생물 균총 중에 좀 나쁜 균들은 뚱뚱했을 때의 기억, 그때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비만 기억이라고 하거든요. 이 상태가 되면 계속 살이 찌고 다이어트에 실패하고 요요가 생길 수 있는 체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장 건강을 위해서 유익균은 늘리고 유해균은 줄여야 장 건강도 좋아지고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비엔알17 유산균이 그런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소희 씨가 날씬한 몸매 유지와 장 건강 개선에도 도움을 받았다는 비엔알17 유산균. 과연 어떻게 도움이 되는 걸까요? 이게 비엔알17이에요? 맞아요. 정확한 명칭은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비엔알17이에요.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비엔알17은요. 식약처에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준다라고 기능성을 인정받은 유산균이에요. 그래서 별명이
다이어트 유산균이기도 하고요. 이게 모유에서 유래한 유산균이거든요. 그래서 모유 유산균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제가 살찌는 원인이 보니까 탄수화물을 너무 좋아해요. 이 배가 다 탄수화물 배인데 비엔나17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어떻게 돼요? 탄수화물 중에서도 뭐 빵, 면, 너무 좋아요. 설탕 이런 정제된 탄수화물, 그러니까 단순당이 많은 탄수화물들이 몸으로 빠르게 흡수돼서 이게 다 지방으로 쌓이게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비엔알17 유산균이 내가 먹은 탄수화물을 잘 흡수되지 않도록 하고 몸 밖으로 배출되게 하는 그런 작용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거예요. 실제로 실험쥐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쪽에만 비엔알17을 12주간 공급했는데 대조군에 비해 대변 속에 다당류 함량이 높게 나온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먹은 탄수화물이 흡수가 안 되고 몸 밖으로 나가지?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시연을 통해서. 이거는 단당류, 내가 먹은 설탕, 밀가루 이런 것들. 장에서 단당류를 내가 섭취를 했다 그러면 어때요? 몸에 흡수가 되고 있는 거죠. 다 몸 안으로 흡수가 돼버리잖아요. 쉽게. 네. 그런데 만약에 비엔알17균이 단당류를 만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단당류들을 하나씩 끌어 모아서 흡수가 잘 되지 않는 다당류 형태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내 몸속에 들어왔다 그랬을 때 흡수가 안 되죠, 몸에는. 안 되겠죠. 그대로 있네. 그러면 흡수가 안 됐으니까 이 탄수화물들이 화장실 가면은 나오는. 몸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앞으로 내가 먹는 것을 흡수가 안 되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미 쌓여있는 지방을 분해를 하려면 결국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운동은 스탠딩 사이드 니업, 목도리 도마뱀 운동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양 다리를 이렇게 어깨 넓이로 벌린 다음에 양 손을 네네. 머리 뒤로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네. 이 상태에서 내 같은 방향의 팔꿈치하고 무릎이 옆쪽에서 만나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걸 운동을 할 때 이렇게 옆으로 해야 되는 건데 앞으로 막 허리를 이렇게 구부리시면 이건 운동 효과가 별로 없거든요. 옆으로? 네, 그러니까 옆쪽으로 최대한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왼쪽부터 한번 해볼게요. 시작. 후. 아홉, 열, 잘하셨습니다. 은근히 숨이 차네요. 숨차요? 네. 어떠셨어요? 해보니까? 보기에는 쉬워 보였는데 운동이 되네요. 그러니까 숨도 차요. 숨차요? 옆구리가 이렇게 이완됐다가 뭐 이렇게 되는 게 운동이 되는 기분이 좋아요. 앞으로는 우리가 장 건강도 튼튼히 하고 기초 대사량도 높여서 요요는 멀리하고 잊어버리고 다이어트에 꼭 성공하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엔 전북 고창으로 향한 100세 프로젝트 제작진. 이 동네에서 오늘 만나기로 한 분은 다이어트라면 이제 지긋지긋하다는 주인공인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서 네. 이분을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 네네.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이거 누군지 모르는데요. 엄마잖아 이거. 어머, 이렇게 생겼었어? 엄마가 살쪘을 때 이렇게 생겼어. 아니 이거 아드님이 어머니 맞다고 하는데요. 사실은요. 제가 지우고 싶은 과거 중에 하나예요. 죄송하지만 그 과거 잠깐만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살쪘을 때 입은 옷이에요. 이 티는 3X 라지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이 바지는 한 40인치였던 거예요. 엄청 커 보이죠? 제가 한번 입어볼게요. 허리 둘레가 100cm가 넘는 바지를 입었다니. 대체 그 살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이거 보세요. 한쪽 다리예요. 양쪽 다리가 다 들어갈 정도로 다이어트가 됐어요.
어머, 대단하네요. 그야말로 반쪽이 됐는데요. 사람 하나가 나갔다가 보시면 돼요. 몸무게가 몇 킬로까지 나가셨던 거예요? 제가 제일 많이 나갔을 때가 123kg까지 나갔어요. 실제 초고도 비만 상태. 은선 씨는 어쩌다 그렇게까지 살찌게 됐을까요? 제가 살이 찌기 시작한 거는요, 셋째를 출산하고 나서부터인데요. 마흔이 다 된 나이에 출산을 하다 보니까 살이 쉽게 빠지지 않고 계속 찌더라고요. 게다가 귀농 생활에 적응하느라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점점 더 살이 쪘다는 그녀. 시골살이 적응하는 것도 힘들었고요. 농사도 또 처음 짓는 거라서 짓고 나면 집에 오면 너무 피곤해갖고 그때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좀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거의 탄수화물 중독 수준까지 가서요. 순식간에 123kg가 되더라고요. 급격하게 살이 불어나 초고도 비만의 몸이 되면서 건강도 무너졌다는 은선 씨. 무릎 관절염이 심해졌고요. 당뇨 위험도 생겼답니다. 걷기도 힘들게 살이 찌다 보니까 좀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삶의 질이 좀 많이 떨어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서 굳게 마음을 먹고 운동과 식단을 시작했습니다. 1년에 걸친 부단한 노력으로 무려 60kg 가까이 감량에 성공했는데요. 다이어트 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됐죠. 이런 은선 씨를 찾는 사람들이 요즘 부쩍 많아졌답니다. 다이어트 비결이 궁금해서죠. 언니! 이름이 왔어? 언니 운동하고 있었어? 야, 운동은 맨날 해야지. 새해 됐으니까 살 한번 빼야지. 그러니까 새해 됐으니까 살을 빼야 되는데 언니가 좀 가르쳐줘요. 집에서 내가 가장 많이 했던 운동인데 내가 한번 알려줄게. 500ml 생수병만 있으면 하는 운동인데 생수병을 이렇게 잡고 왼발을 쭉 뻗어서 올리고 팔은 올려줘. 이거를 반복하면 돼. 최대한 다리랑 발을 쭉쭉. 언니 나는 더 이상 못하겠어. 야, 벌써 앉으면 어떡해. 별로 하지도 않았는데. 살 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매일매일 반복하고 꾸준히 해야지 살이 빠진다고. 은선 씨 또한 단번에 다이어트에 성공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저도 다이어트 하면서 요요가 와서 많이 힘들었거든요. 123kg에서 40kg 감량했다가 다시 100kg까지 요요가 왔다가 40kg를 빼고 지금은 60kg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요요를 피하려고 탄수화물 중독을 끊어내는 노력도 병행했다는 그녀. 오늘은 비빔면을 해서 먹으려고 해요. 비빔면이요? 네네. 다이어트에 면은 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면 요리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완전히 끊기는 힘들고요. 밀가루 면 대신 저는 두부면으로 비빔면을 해 먹고 있어요. 정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기 위해 식재료를 살 때부터 그녀가 지키는 습관이 하나 있는데요. 칼로리도 중요하지만요. 당이 이렇게 0g 있는 제품을 사고 있어요. 양념장도 고추장은 빼고요. 설탕 대신에 천연 감미료를 넣고 직접 만듭니다. 닭가슴살로 단백질을 보충하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듬뿍 얹은 비빔국수인데요. 다이어트에도 부담이 없겠죠? 꼭꼭 씹어서 천천히 먹어. 일단 아삭아삭한 식감에 포만감도 좋아 보이고 소화도 잘 될 것 같은데요. 맛은 어떨까요? 다이어트식인데도 맛이 되게 좋아요. 그런데 지켜보니 혼자서 끝까지 먹는 은선 씨.
알고 보면 식사량을 크게 제한하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언니는 그렇게 먹는데도 왜 이렇게 살이 안 쪄? 나도 원래 먹는 대로 찌는 체질이었거든. 근데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하니까 기초대사량이 올라가면서 살이 안 찌는 체질로 바뀐 거야. 여기 보면 기초대사량이 1599잖아. 1599면 운동하는 남자들 기초대사량하고 거의 비슷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는 거야. 운동과 식이 조절도 열심히 했지만 체질을 바꾸는 다이어트에 도움을 받았다는 이것. 언니 이게 뭐야? 아, 이거 BNR17이라는 유산균이야. 살 빠지는 체질로 바꾸려면 장 관리를 해야 된대서 먹기 시작했거든? 근데 이게 장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살을 60kg 정도 빼는 과정에서 심각한 요요를 겪었기에 체질 개선 다이어트의 중요성을 깨닫고 주변에도 알리게 됐다는데요. 은선 씨의 다이어트 성공은 물론 장 건강 개선에도 도움이 됐다는 BNR17 유산균. BNR17 유산균은 장속 유해균 증식을 억제하고 유익균 활동을 도와서 IBS, 과민성 대장증후군 개선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 과민성 대장증후군 증상이 있는 분들에게 BNR17 유산균을 8주간 섭취하게 한 결과 복통 증상을 비롯한 여러 가지 증상이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혈당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슐린 관련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BNR17을 10주간 투여한 주액에서 포도당 수송체 발현량이 증가되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됐고 혈중 인슐린 농도도 감소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도 BNR17은 식욕 억제를 돕는 렙틴 호르몬이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도와서 폭식을 막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데요. 탄수화물 중독으로 식욕 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미자 씨와 반복된 요요 현상에 지쳐 고민이 많았던 김선정 씨. 그녀들의 2주간의 건강한 다이어트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가르쳐 주신 거 열심히 해서 제 체중 앞자리가 바뀌도록 그렇게까지 열심히 할 거예요. 정말 진심이에요. 두 사람 모두 운동과 더불어 식단도 건강하게 바꿨고요. 매일 BNR17 유산균을 섭취했는데요. 2주 뒤 다시 진행한 병원 검진. 결과는 어떨까요? 김미자 씨는 체지방률 감소에 혈당 수치도 개선. 김선정 씨도 체중과 체지방률, 허리둘레가 모두 줄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살이 잘 안 빠졌었는데 결과가 좋게 나와서 기분이 좋아요. 앞으로 관리를 잘해서 다이어트에 꼭 성공해서 유지를 잘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허리 둘레, 이 뱃살이 너무 많아가지고 고민이었었어요. 네, 배가 너무 나오니까. 근데 이 허리가 줄어서, 허리 인치가 줄어서 너무 기분 좋아요. 이 기분 그대로 가지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